자, 내일은 광복 79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과 광복회 그리고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경축식은 반쪽짜리 기념식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이어야 할 광복절이 분열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과 정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에서 두 개의 청문회가 동시에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속개가 될 예정인데 법사위에서는 지난번에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방위에서는 방송 장악 청문회에서 지난달 31일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당일날 일사천리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 묻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어떤 좀 과방위 같은 경우에 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발의 이제 민주당이 했잖아요. 예, 직무가 정지돼 있죠. 예. 직무 정지돼 있는데 사퇴는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예. 그냥 마냥 버티기 하고 있는. 재판을 이제 지켜보자. 예,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참 좀 매우 안타까운 게 우리 안영환 의원 방통위원 하셔서 그 내부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방송 문제만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서 여야가 지금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방송통신위원회 이름 그대로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쪽으로도 아마 주요한 현안들이 지금 여러 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방송통신위원이 정원이 5명이죠. 예. 근데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이제 2명만 이제 임명이 돼 있고 3명은 좀 공석인 상태인데 이게 지금 2명만 한 것도 얼마 전까지도 또 2명이 해왔잖아요. 2명 중에 1명은 이제 직무 정지 상태고. 예. 이게 난 참 이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많지도 않고 50명도 아니고 달랑 5명을 그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5명도 채우지 못하고 2명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딱 또 그런데 참 볼상사납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이 끌탕을 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럴 때 그 여야 대표의 역할이 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당 대표이자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고, 야당은 18일 날 이재명 확대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확실시 되고, 그러면 18일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 중요한 그 현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통 크게 합의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역지사지할 부분을 역지사지해서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상호간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 여야의 대표들이 좀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을 때다. 예.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한테 대통령실에서 권한을 줘야 될 텐데요. 전권을 줘야 될 텐데. 근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래서 당무에 자기는 직접 관여 안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말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당의 문제는 국회의 문제는 당에서 대표가 책임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금의 상황이 지금 방통위 구성이 이제 좀 원천적으로 잘 안 되는 데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여야 남탓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치적인 좀 타협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좀 번제로도가 있고 또 행정법원에서 또 가처분 결과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통위가 저도 방통위 부위원장 했습니다만 방통위의 기능이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처의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2명이 있어야만이 위원회가 열려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동안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작동이 멈췄습니다. 중앙행정부 산하가 지금 기능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학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이사 선정이 다가 아닙니다. 예. 방송 업무보다도 통신 업무가 더 큽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에서는 DSA, DMA 같은 각종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과 손을 잡고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해서 저항이라도 해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위한 또는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만 할 게 아니라 예. 정말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니 제목도 방송 장악이니 방송 장악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지금 방통위 직원들은 죽을 맛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 오자마자 탄핵하니까 청문회 준비하라. 청문회도 3일간 하는 그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게다가 지금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 3일 했죠. 또 1차, 2차 청문회 직원들만 죽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모적인 행위, 이런 식의 국회 입법권의 남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치권 내에서 타협을 찾아서 이 더운 여름날 국민들 더 열받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법사위에서는 증인들이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오늘 1차 첫 청문회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또 오후에 속개될 예정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주요 증인들이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제 고성 주고받고 정회도 됐다가 이제 오후에 속개하기로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결국 안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 전체 검사 4명을 이제 탄핵하는 것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들이 안 나오면 청문회가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맥 빠지는 거죠. 그죠?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예. 그렇죠. 맥 빠지게 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에 제가 이름석자 되면 다 알만한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이런 얘기를 민주당을 수십 년 해오신 분인데, 야, 이거 수사를 좀 세게 했다고, 또는 자기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했다고 검사를 이렇게 탄핵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시중에 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게 물론 표면적으로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라든지. 글쎄요. 그런데 있습니다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수사했던 그 4명 중에는 검사들이 있고. 예. 그런데 이 검사들이 이제 권력의 주구다. 또는 과거에 이러저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떡검이네, 무슨 스폰서 검사네, 좀 볼상사나운, 불미스러운 그런 검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검사 본연의, 그 역할을 하려고, 정말, 묵묵히, 그 일에 열중하는 또 검사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검사들도 그 어떤 국민들의 그런 시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자성하고 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도 예. 이거를 탄핵을 지금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 이제 온통 이 탄핵 연발탄인데. 예. 이게요, 무슨 어떤 무기를 쓸 때 이게 좀 가끔 써야 이것도 좀 위협적으로 보이지. 예. 마구 남발하면, 또 그래? 길 가는 강아지들도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이제 알게 생겼어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난 이거는 썩 바람직스러운 정책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이게 탄핵을 하려면, 검사 탄핵하려면 전에 어떤 검사 한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는데 헌재에서 부결시켰던 거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국회 통과되면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예, 재판을 받아야죠.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뭐 헌재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탄핵을 검사 탄핵을 하기는 제가 보기엔 쉬워 보이지 않고 다만 민주당이 계속 그런 걸 뭐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경고하고 검사들한테 뭐 위협 가하고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뭐 탄핵이네 뭐네 이렇게 되면 당하는 검사 입장 또는 판사 입장에서는 다소 위축이 되는 거는 사실이겠죠. 예.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그 위협탄을 남발하는 거는 썩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후에 이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 또 속개될 예정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인데 김영철 뭐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 본인을 포함해서 뭐 여러 주요 증인들이 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 3, 4, 4차까지 이제 어떻게 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으로서 당사자인 김영철 검사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까지 증인 채택을 한 것부터가 이게 본인들도 무리수는 거 알 겁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했던 행위는 정치적 행위, 정치 쇼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검찰을 겁박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사 탄핵 4명은 뭐 다 알다시피 이재명 현재 당대표가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 참여했던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겁박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국회가 한가한 곳입니까? 아니 국회 지금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런데 탄핵 청문회를 수차를 열고 또 참석하지 않는 게 반복되고 이건 굉장히 낭비입니다. 국력의 낭비고요. 그래서 이런 실효성 없는 청문회는 더 이상 해서도 안 되고 특히 탄핵은 아까도 말씀 해 주셨지만은 벌써 7번째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 22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을 남용하는 국회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제1당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 민주당에서 뭔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 탄핵 청문회 앞으로 2, 3, 4차까지 남아있는데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귀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축식 행사가 이제 반쪽 행사로 전락할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건국절 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광복회 뭐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건국절 제정 이런 건 오해다. 그래서 그건 뭐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임명 철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회 뭐 민주당이 뭐 야 6당이 김관장 임명 철회 결의안을 또 제출했고요. 우원식 의장도 대통령이 나서서 좀 결자 해제하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어떤 뭐 새로운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뭐, 이제 야당이나 이 광복회 입장은 김영석 관장 임명 철회하라는 그 입장에서 좀 변화가 없잖아요. 새로 선임하라 이런 거.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다 뭐 그 적법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일이 광복절인데 그다음에 광복회 또 뭐 야당들도 광복절 행사에 정부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광복절 별도 행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하겠다. 접점 찾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는 이 김형석 뭐 신임 독립기념관장 이 사람도 저도 뭐 사학과를 다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현대사와 관련해서 김형석이라는 학자가 과연 어떤 주목할 만한 무슨 연구 성과를 냈는지 전혀 진짜 듣보잡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사람 관장 임명되고 나서 그간의 무슨 뭐 기고문이라든가 또 뭐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광복회의 이종찬 회장 같은 분이 정말 앞장서서 이제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뭐냐면 맞아 헌법을 무시하는 자다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뭐 이어받는다는 규절이 아마 맨 앞에 헌법에 있을 겁니다. 헌법 전문일 거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직후에 1919년에 상해에서 이게 이제 결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법통을 인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이게 건국은 바로 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예. 이게 건국이다라는 게 광복회의 입장이고. 48년이 아니고. 예. 근데 이 김영석 씨는 뭐 여러 군데서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 이게 건국했던 날이다.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건국절 논쟁 뭐 왜 벌어진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난 이거는 진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잘 모르는 건지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한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자리에다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추천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관장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그래서 이종찬 회장이 아주 격하게 얘기를 했던데 요즘 대통령과 그 주변을 뉴라이트 맞아요. 옛날에 그 일제 때 밀정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 난 이거는요. 대통령이 다시 좀 들여다보고 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이라도요. 오늘이라도.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아니 광복절 행사 우리 4대 국경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예. 저 국경일인데 이거를 무슨 정부는 따로 하고 뭐 저 민간단체 광복회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꼭 해방 직후에 3.1절 기념행사 좌우가 따로 했고 하더니 그게 막 연상이 돼요.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예.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될 이렇게 생각해요.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에서도 나아가 광복회장이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떻게 결론을 좀 내야 될까요?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광복절은 국민 통합, 화합의 장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 일제로부터 벗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저희 행복스러운 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저는 각자의 진영에서 또는 각자의 입장에서 좀 더 자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예. 광복회가 지금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는 행동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관점이 달릴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광복회가 모든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처리하는, 공격하는 또 그런 기구도 아닙니다. 예. 정말 명예스러운 기구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광복회에서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하는 자는 친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네. 광복회가 관점은 다르지만 정치적은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권의 친일 뭐 이런 공개할 필요가 없이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김영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이 본인이 자기의 처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자리는 네. 정말 국민 통합의 자리여야 되고요. 어떤 정치적 인사가 들어간 자리가 아닙니다. 역대 그렇습니다. 대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왜? 상징적 이미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정도 본인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문제된다고 한다면은 네. 본인이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주 전 지사가 어제 이제 복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만은, 그 이제 복판에서 복권이 지금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일단은 저희가 사회의 보탬이 되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경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김경수 장경태 의원 지사를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껴안게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이해도 되던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불쏘시개가 될까요? 그건 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을 거고요. 이 김경수 씨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몰라요. 같이 국회에서 뭐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들어서 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마을 마지막 비서 끝까지 지켰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뭐 실세 그룹의 뭐 한 명이었다 뭐 이제 이 정도. 네. 국회의원 한 번 했죠 아마. 그리고 경남지사 했고 뭐 그 정도죠. 그 정도인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거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즘 일극체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완전히 그 독주체제.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게 독이에요, 독. 네. 그래서 김경수라는 사람이 그래 저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 민주당에 다시 와서 좀 활동을 해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이건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안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죠. 자, 김경수 전 지사는 대부분 확정 판결 내렸습니다. 네. 저는 과연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파괴한 사람을 복권시키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자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죄를 진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 활동도 당분간 자제하고 국민들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중토론 지금까지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